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19 수능 가능세계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진리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능이 끝나고 이 지문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법정 소송까지 간 그렇게 말도 많고 진짜 탈도 많은 그런 지문이에요. 다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독서 지문의 배경 지식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 기출 지문이고요. 특히 수능 지문이잖아요. 그리고 2018년 EBS 수특 독서에서 이 진리표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었고요. 다른 기출 지문에서도 이 진리표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표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배경 지식으로 삼을 만하죠.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고전 논리에 해당하는데, 명제 논리 또는 1차 수로 논리라고 불리는 고전 논리는 언어인 말과 글을 수학처럼 정교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논리학자들은 언어를 정교하게 표현하고자 진리를 참과 거짓 두 개로 설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논리는 진리치가 두 개라고 해서 이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지문에서는 이 진리치가 참과 거짓 이렇게 두 개로만 설정된다는 것을 배중률이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어요. 참고로요, 여러분들, 이 현대 논리에서, 즉 고전 논리가 아니라 현대 논리에서는 이 배중률을 부정해서 진리치를 참, 거짓,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무관을 하나 더 설정하는데, 이 무관과 관련된 내용이 2018년 공구 LP 지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문을 보기 전에 이 고전 논리에서 다루고 있는 진리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 다음, 그리고 지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명제는 P면 Q이다는 형식으로 우리가 제시해요. P면 Q이다. 이때 이면을요, 이렇게 하살표로 제시합니다. Q이면 P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는데, 자, 이 명제에서요, 앞에 조건인 이 P를 정건이라고 하고요. 앞에 조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Q를 뒤의 조건이라고 해서 후건이라고 합니다. P와 Q의 관계에서 만약 Q가 나피라면, 즉 P와 나피, 이런 배타적 반의어의 관계일 때는 모순과 모순 관계가 성립돼요. 자, 예를 들면 P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나피가 남자가 아니에요. 그럼 남자가 아니면 뭡니까? 여자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중간항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 반의어 또는 우리가 상보적 반의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철수가 만약에 남자다, 즉 P가 참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철수는 남자다, 즉 P는 참이다. 그러면 나피는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죠. 그렇죠? 철수는 여자는 아니에요. 아까 철수는 남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철수는 남자가 아니다, 즉 철수는 여자는 거짓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P가 거짓이라고 해볼게요. 철수는 남자다가 거짓입니다. 그러면 철수는 남자가 아니다, 즉 철수는 여자라는 이 나피는 뭐가 됩니까? 참이 되겠죠. 이렇게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참인 관계를 우리가 모순 관계라고 합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참인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모순 관계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P가 참이고 나피도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철수는 남자면서 동시에 철수는 여자가 돼버리죠. 이 관계는 오류입니다. 철수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다. 말이 안 되죠. 이번엔 반대로 철수는 남자이다가 거짓이에요. 즉 P가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나피도 거짓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수는 남자도 아니고 동시에 여자도 아닌 게 되죠. 이것도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뭐랑 좀 비슷해요? 문학에서 배우는 역설법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잃는다는 것이 얻는다는 것이다, 또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처럼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고 합니다.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잃는다는 것이
얻는 것이다. 있는다는 것이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면 뭐가 됩니까? 역설법이 성립되는 거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순 관계란 모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표를 볼 건데, 자, 이 진리표에서 지금 Q를 납이라고 한다면, Q를 후건을 납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참인 것. 요거죠, 그쵸? 이 진리표에서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모순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표에서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이 뭐가 된다?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이면 Q이다. 명제는 P이면 Q이다라고 제시하잖아요. 이때 Q는 반드시 납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상위적인,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큰 Q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납이가 아닌 전체 상위적인 개념을 본다면 진리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P이면 Q이다를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데, 자, 이 명제에서 정권인 P가 참이고 후건인 Q가 참이면 P이면 Q이다는 참이 됩니다. 괜찮죠, 그쵸? 자, 그 다음에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요,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상할 거예요. P가 거짓이고요, Q가 참이면 그때 P이면 Q이다는 참이 돼버립니다. 위랑 이상하죠? 위에랑 지금 안 맞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하나가 거짓인데 명제는 거짓이 돼요. 하나만 거짓해도 명제는 거짓이 됐는데 밑에는 하나가 거짓인데 명제가 참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P가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자, 이제 둘 다 거짓이죠. 정권도 거짓, 후권도 거짓입니다. 그러면 명제는 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주라고 해요. 간주. 자, 요 간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대학 가면 핸드폰 사줄게. 자, 지금 이게 명제예요. 엄마의 말, 지금 이 엄마의 말이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대학 가면 핸드폰 사줄게. 자, 요게 명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내가 대학을 갔어요. 진짜. 내가 대학을 갔고 엄마가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엄마가 했던 말, 내가 대학 가면 핸드폰 사줄게, 이 엄마의 말은 뭐가 돼요? 참이 돼버리는 거죠. 엄마가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내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엄마가 핸드폰을 안 사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엄마가 네가 대학 가면 핸드폰 사줄게 라는 이 엄마의 약속, 엄마의 말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밑에 보세요. 자, 내가 대학을 안 갔어요. 자, 내가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핸드폰을 사줬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과거에 네가 대학 가면 핸드폰 사줄게, 이 엄마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냐면 엄마가 분명히 대학 가면 핸드폰 사준다고 했는데 나는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엄마가 했던 말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고전 논리는 진리치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참, 거짓. 그래서 거짓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간주예요. 다시요. 자, 내가 대학을 안 갔어요. 그리고 엄마도 나한테 핸드폰을 안 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네가 대학 가면 사준다고 했는데 내가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과거에 엄마가 했던 말은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간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간주가 이 지문에 어디서 나오냐면 산문단에서 나와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명제에 대해서 지금 간주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문단 읽을 때 이 간주의 개념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산문단 내용이 정말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더 추가로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면 이 고전 논리, 지금 이 지문에서 이제 고전 논리를 전통 논리라고 하는데 이 고전 논리 전통 논리에게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모순율입니다. 무모순율은 여기서 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모순율, 배중률, 동일률, 이때 율이라는 건 법칙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모순율은 뭐예요? 모순이 없는 법칙. 자, 모순이 없는 건 뭐예요? 모순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 2개가 모순이니까 이 모순이 없는 건 이 모순관계. 지금 여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모순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모순관계를 의미합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참이어야 돼요. 이게 무모순율이고요. 배중률이라는 건 진리치를 참과 거짓 2개로 설정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배중률이라고 합니다. 배중률. 자, 3번째 동일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논리실증주의학 카인포퍼 지문 아마 2017학년도 수능일 거예요. 그 논리실증주의학 카인포퍼 지문에 보면 그 동어 반복 면제라고 합니다. 동어 반복 면제. 그래서 철수는 철수이다. 철수는 철수이다. 자, 이게 동어 반복 문제인데 같은 말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동어 반복 문제는 참, 거짓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참이에요. 이걸 무조건 참입니다. 이걸 동일률이라고 하는데 이 동일률을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Q이면 Q이다. Q이면 Q이다는 게 결국 철수는 철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어 반복 명제가 동일률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동어 반복 명제는 참, 거짓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참이다. 이걸 동일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일률은 이 지문에서 나오진 않고요. 다만 Q이면 Q이다 이렇게 명제를 제시하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배경 지식을 이제 삼았으니까요. 이제 지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문단.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참, 그 다음에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럼 모두 참인 건 뭐예요? 모순이죠. 모두 거짓인 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이 모순이 가능하지 않은 것, 그걸 뭐라 한다고요? 모순관계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요 진리표에서 지금 요 부분이죠. 지금 요 부분이 모순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나P는 모순관계다. 그러니까 P와 나P는 이게 상보적 반여 관계인데 P와 나P는 모순관계라는 건 뭐예요?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참이라는 거예요. 자, 기호 낫은, 기호 물결은 부정을 나타낸다. 낫을 의미한다. 자,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무모순율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자, 무모순율은 뭐다?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법칙이 무모순율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모순율은 뭐예요? 모순관계를 말하는 거죠.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참여해야 됩니다.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모순율은 모순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정보 뿌렸으니까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시작되네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니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건 결국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즉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가 참일 때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다도 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가 거짓일 때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도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모순인데
그래서 모순 관계가 아니다. 즉 모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지금 요 문장을 보면 어디에 많이 꽂히냐면 여기에 꽂혀요. 경주와 개성에. 여기에 꽂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 논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전 논리는 우리가 그 1차 수로 논리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지금 경주, 개성은요 부사어잖아요. 객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이 아닙니다. 주어는 기역과 니은 둘 다 다보탑이죠.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를 보세요. 서술어가 달라요. 지금 다보탑은 경주에 있답니다. 근데 니은은요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양상이거든요. 양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기역은 단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 서술어 단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있을 수도 있었다. 이 서술어는 개연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개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술어를 잘 보셔야 돼요. 서술어의 차이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필자는 모순과 모순관계 두 개를 제시하면서 어디를 초점을 잡냐면 이 모순을 초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필자는 모순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요. 이 지문은 모순을 중요시하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요 문장이 니은을 부가 설명해 주는 거죠. 현실과 다르게 만약에 다보탑이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워졌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아마 지금과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은 다보탑이 경주 불국사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만약에 세웠다면 조건물이죠. 세웠다면 그때는 다보탑이 경주 불국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겠죠.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자, 이 문장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두고요. 이것들을 두고 피와 나피가 모두 참,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피와 나피 관계는 뭐예요? 상보적 반이어 관계죠. 이런 상보적 반이어 관계일 때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보적 반이어, 즉 남자와 여자 이런 상보적 반이어일 때는 모두 참, 모두 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을 수 있다. 즉 피이면 나피다. P이면 나피다는 이것이 성립되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P이면 Q이다. 이 Q가 후권이 더 큰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큰 범위일 때는 충분히 가능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요 진리표를 보면요. 지금 요 상태일 때는 이런 거는 가능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가 대학 가면 핸드폰 사줄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P와 Q는 상보적 반이어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학과 핸드폰은 중간항을 설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보적 반이어 관계가 아니니까 이때는 모순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모순이 있는 가능세가 성립될 수 있지만 요렇게 상보적 반이어 관계 때는 뭐다? 가능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한 정보냐면 자, 요거보다는 가능세계의 정의를 여기서 줬어요. 가능세계라는 건 뭡니까? 가능세계라는 건 P와 나피가 모두 참, 모두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능세계라는 건 모순을 말하는 거예요. 모순, 이 모순이 가능세계, 이 가능세계 정의가 이제 모순인데, 물론 이 가능세계에 대한 정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다.
요렇게 정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의 가지고는 가능세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능세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 이 지문에서 말하는 가능세계는 모순을 말하는 겁니다. 즉 기억이 참, 이때 니은이 참일 수 있고요. 기억이 거짓일 때 니은이 거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은 성립된다고요. 다만 상보적 반의 관계일 때는 그 모순이 성립되지 않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여기서 일반적인 P면 Q이다의 관계일 때는 모순이 성립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문단 내용이 있고요. 이제 2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가능세계가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글을 읽을 때 그럼 가능세계에 대한 정의가 뭐지? 이렇게 생각되겠죠. 왜냐면 이제 가능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가능세계에 대한 개념을 줘야 되는데 이 문단을 읽고 나니까 없어요. 가능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가능세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가능세계의 개념이 중요한데 그 가능세계의 개념, 정의를 맥락으로 따야 할 때예요. 근데 이 글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능세계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문단을 읽었는데 가능세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를 다시 본 거죠. 이렇게 다시 봤더니 지금 요게 보이는 겁니다. 아, 가능세계라는 게 모순을 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거 기억과 니은이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지문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걸 할 건데, 맞다. 우리 화제 안 정했죠? 자, 이 지문의 화제는 지금 요 부분.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가능세가 있다고 표현한다. 자, 이 부분이 이 지문의 화제입니다. 화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철학자들은요, P와 나P가 모두 참, 모두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때 현실에서는 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실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자, 현실보다는 P이면 나P이다. 이 관계에서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보탑이 경주와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 즉 현실이 아니라 P이면 Q이다는 이 명제에서는 가능세계가 이런 가능세계에서는 모순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되는 가능세계에서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이제 이 지문의 화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 가면 이제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가 가능하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세계는 수많은 가능세계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가능세계는 굉장히 많겠네요. 하나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P는 필연적이다 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건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고, P가 필연적이라는 건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P는 가능하다는 건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 P가 필연적이라는 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렇죠. P는 필연적이다는 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 자, 이게 Q이면 Q이다가 동일률이었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동일률.
동호 반복 명제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때 필연적인 명제가 뭐예요? P예요. 이게 이제 필연적인 명제가 되겠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건 뭐예요?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필자가 명제를 둘로 나눠 놨어요. 자, 지금 P는 가능하다 해서 P가 필연적인 명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필연적인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는 가능하다 라는 이 문장에서 명제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 즉 가능한 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때는 뭐예요?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는 거죠. 가능 세계에서 성립. 지금 요게 요 문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명제를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P를 필연적 명제와 그 다음에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 즉 가능한 명제로 얘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추가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추가 정보, 즉 가능세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데 앞에서 가능세계가 제가 이제 모순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추가 정보로 이 가능세계는요 현실세계를 포함합니다. 이게 추가 정보예요. 가능세계는 현실세계를 포함한다. 왜냐면 비롯한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능세계라는 게 있어요. 이 가능세계라는 게 있고 이 가능세계 안에 현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현실 외의 나머지 부분에 수많은 또 다른 가능세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연적인 명제들은 이 가능세계, 현실을 비롯한 모든 이 가능세계에서 전부 다 성립되는 거고요. 필연적인 명제는. 그리고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 즉 가능한 명제는 이 가능세계 중에, 현실세계를 포함한 이 가능세계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세계에서도 성립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세계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 이상은. 그러니까 현실세계에서만 성립하거나 또는 현실세계 플러스 나머지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거나 또는 현실세계에서 성립되지 않는데 이 가능세계에서 적어도 하나만 성립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세계가 가능세계에 포함되니까 필연적인 명제든 그 다음에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든 현실세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문제에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0번에 5번 선지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문단 내용이었고요. 이제 3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3문단 읽을 때 제가 앞에 말했듯이 간주 생각하면 글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했었죠. 그렇죠? 약간 줄이고요. 자,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건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세계를 통한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례를 주는 겁니다. 자, 사례를 던져주는데 그 사례가 뭐다? 상황인 거죠. 보통 상황을 가지고 사례를 던져주는 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법지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 사례를 여기서 철학지문에서 주네요. 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자, 이게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상황이에요. 나는 기차를 놓쳤고요. 그래서 결국 지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놓친 기차는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가정이네요. 그쵸? 지금부터 가정. 8시에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 즉 고전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자, 이게 간주입니다. 너무 치는데요. 자, 이때 A를요, 여러분들 P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B를 Q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P면 Q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P가 거짓인 경우에는 이 진리표에서 지금 요 구간이죠. P가 거짓인 구간. 자, P가 거짓인 경우에 Q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명제는 참으로 규정한다. 그 명제는 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지금부터 QA 구조입니다. 그죠? 질문이 나왔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이게 명제예요. 그리고 그 명제를 우리는 이렇게 기호할 수 있는 거죠. A이면 B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둘 다 참입니다. 그쵸? 자, 내가 기차를 탄 게 거짓이에요. 실제 나는 기차를 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A가 거짓이고 B가 참일 때, 나는 지각을 했다가 참일 때 A면 B이다. 즉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부분. 자, 두 번째, 나는 기차를 진짜 안 탔죠. 이게 현실적으로 나는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차를 탔다가 거짓, 탔다면이 거짓. 그때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가 거짓이라면, 난 실제 지각을 했으니까요. 자, 나는 기차를 탄 게 거짓이죠. 그리고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가 거짓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기차를 썼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이 명제도 참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참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죠. 지금 요겁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참인데도 나로 주장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가로만 주장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지금부터 답변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자, 이게 납니다.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해요. 가령 내가 탄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이런 가능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죠. 내가 제 시간에 기차를 탔다 하더라도 기차가 고장 나가지고 지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즉 가가, 지금 요 가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즉 나보다 어떻다고요?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즉 나는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기차를 탔더라도 나는 지각을 했을 것이다. 둘 다 이 진리표상 참입니다. 이 두 명제는 다 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보다는 가로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즉 나로 주장하지 않고 가로 주장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무엇이요? 가가. 그쵸? 가가 나보다 현실적으로 유사성이 더 높아서. 그래서 기차가 고장나는 확률보다 기차가 고장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어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확률이
사람이 길 가다가 번개에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추락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의 유사성을 따졌을 때 기차가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앤서가 나왔네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자, A가 참인 가능 세계를 비교할 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어디를 보겠다는 거냐면, 이제 여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간주를 보지 않고, 이제 요 상황을 보는 거죠. 요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P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서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A가 P잖아요. 자, B도, 그럼 B가 Q네요. Q도 참인 가능 세계가, 즉 얘를 가라고 하고, 똑같이 얘를 가라고 하고 얘를 나라고 했을 때 진리표상 둘 다 참, 진리표상, 자, 얘를 가라고 하고 얘를 나라고 했을 때, 자, Q도 참인 세계가 B가 거짓인 세계보다, 즉 Q가 참인 세계, 가가 B가 거짓인 세계, 나보다 현실 세계가 더 유사하다면, 그쵸? 그래서 내가 진짜 기차를 이번에 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각을 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현실 세계와 훨씬 유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차가 고장 확률이 적으니까요. 그렇게 유사하다면 똑같이 현실 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자, 이 부분은 이제 간주 얘기하네요. 다시 간주로 돌아옵니다. 지금 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자, A가, 즉 P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 A라면 납비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이 뭡니까? 아까 answer.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문단 내용이고요. 4문단은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능세계의 성질 4가지를 그냥 제시만 해줘요. 아마 뒤에 이제 문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나열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가능세계는 다음에 4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첫 번째 성질, 일관성.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자, 이게 뭐예요? 일관성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세계 없다. 이게 일관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다? 포괄성입니다. 가능세계 포괄성. 자,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즉, 가능하면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포괄성. 그래서 일관성과 포괄성이 대칭적이죠. 딱 보면.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세계가 없다. 일관성. 가능하면 가능세계가 있다. 포괄성. 자,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입니다. 어느 세계든, 자, 어느 세계든이니까 뭐예요? 모든 세계죠. 모든 세계에서는 임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나P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치를 참과 거짓 2개로 설정하니까요. 즉, P와 나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배중률이라는 건 진리치를 참, 거짓 이렇게 2가지로 설정하는 걸 배중률이라고 합니다. 자,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에요. 자,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자, 하나의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서만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연속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포함된 존재들은 이 하나의 가능세계에서만 속하는 거죠. 하나의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W1이라는 가능세계와
W2라는 가능세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뭐예요?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독립성입니다. 자,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 독립적인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정리하면 완결성은 P면 나피 중 하나는 반드시 참. 이거 배중률은 진리치를 두 개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성은 가능세계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문단은 가능세계의 4가지 성질을 그냥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은 그냥 의의만 제시하고 끝내요. 가능세계의 의의.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하면서 가능세계 개념의 의의를 제시하면서 지문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가능세계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우리 4문단에서 가능세계 4가지 성질 중에 세 번째 게 완결성이었죠. 그렇죠? 자,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세계죠. 모든 세계에서 임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나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배중률은 모든 세계에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선지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2번.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 자, 이때 가능한 명제라는 건 뭐예요?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죠. 이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아까 우리 이 문단에서 지금 보면 이런 필연적이지 이 부분이 아니네요. 자,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선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선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 현실이 가능세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되니까 현실에서 성립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가능세계에서도 다 성립되는 거고,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돼요. 근데 그때 가능세계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성립될 수도 있고 현실에서 성립되지 않고 다른 가능세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적어도 하나의 세계에서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면 되는데 그때 그 가능세계에 뭐가 들어있다? 현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실세계가. 그러면 지금 2번 모든 가능한 명제, 즉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현실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요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니까 현실세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현실세계에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일 수도 있다.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면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현실에서 성립될 수도 있고요. 현실에서 성립되지 않고 다른 가능세계에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안에 들어있는 세계에서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 현실에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적절한 선지겠죠. 자, 3번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필연적인 명제는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필연적인 명제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잘못 듣는 거죠.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합니다. 자, 무모순율, 모순이 없는 법칙, 즉 모순관계죠. 자,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모순관계가 아니라 모순이죠. 그런데 무모순율은 모순관계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잘못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5번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면 B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이게 간주에 대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이때는 A의 참 거짓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돼요? A가 거짓이라면, 그쵸? A가 거짓이라면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그 명제는 반드시 뭐다? 참이다. 이게 간주였죠. 그쵸? A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이게 잘못됐네요. 자, 그럼 이제 40번 가보겠습니다. 40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고요? 니은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답니다. 자, 기억, 즉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가 성립되지 않는 가능세가 존재한다. 아까 지문에서 보면 현시가 다르게, 그죠?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당연히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성립되지 않는 가능세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 기억이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니까 기억이 성립되지 않는 가능세계도 존재하는 거죠. 즉,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한 선지네요. 자, 2번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에서 중, 그러면 Q이면 Q이다죠. 그래서 동호 반복 명제입니다. 그러면 동일률에 따라 얘는 반드시 참이에요. 무조건 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참이라면 보세요. 지금 다보탑은 어디 있어야 돼요? 개성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거짓인 가능세계가 존재합니다. 다시요.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이 있다. 동호 반복 명제예요. 그래서 동일률에 따라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참이니까 얘가 필연적인 명제잖아요. 필연적인 명제예요. 필연적인 명제니까 모든 가능 세계에서 모두 다 성립하죠.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 그러면 가능 세계가 있고 현실을 포함한 여러 가능 세계가 있을 건데 얘네들 모두 다 성립된다고요. 그러면 다보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개성에 있어야 되죠.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되는가? 왜? 필연적 문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거짓인 가능 세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정답 2번. 자, 3번. 니은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자, 지문에서 아까 우리 기억과 니은은 모순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왜 모순관계가 아니에요? 있다와 있을 수도 있었다 때문에. 즉, 단전과 개연은 모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개연이죠. 있을 수도 있었다. 근데 뒤에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 이때 않다는 뭐예요? 이건 단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개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뭐뭐일 수도 있다. 개연이고요. 개연적인 거고 얘는 있지 않다. 이거는 단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 따라 단정과 개연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적절한 선지죠. 그 다음에 4번. 만약 니은이 거짓이라면, 자,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다가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우리 가능세계의 성질 4가지 중에 첫 번째 성질이 일관성이었어요. 그리고 일관성은 뭐예요?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립되는 가능세계는 없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세계는 없다. 만약 니은이 거짓이라면, 즉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가능세계가 없는 거죠. 이게 일관성의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성에 있지 않다. 맞는 선지죠.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은 현실 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이든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든 니은이든
답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다든 둘 다 필연적인 명제가 아니라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 즉 가능한 명제죠. 그러니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억과 니은 둘 다 현실에서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실 세계가 가능세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네요. 자, 그 다음 41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A가 뭐냐면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 즉 앞에서 나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현실의 유사성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잠시만요. 답이 안 보이네요. 자, 내가 같은 먼저는 우리 현실 여기 있네요.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다. 그렇죠?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Q 여기가 answer. 그런데 지금 이 문장 명제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나는 만약 내가 기차를 탔다면, 그렇죠? 만약 내가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 이게 명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41번 보면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차이점이 얘는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끼리 비교, 얘도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끼리 비교, 얘는 기차를 탄 가능세계끼리 비교, 얘도 기차를 탄 가능세계끼리 비교인데 당연히 우리는 이게 실제 우리가 기차를 타지 않았지만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끼리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차를 탄 가능세계. 그래서 가와 나는 둘 다 내가 기차를 탔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현실의 유사성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3번 보면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이게 뭐예요? 나죠. 이게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 이게 뭐예요? 가죠. 그래서 나가 가에 비해 현실의 유사성이 더 낮다. 그 말은 뭐예요? 가가 나보다 현실의 유사성이 더 높다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이 문장을 대칭으로 바꾼 겁니다. 대칭으로 바꿔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네요. 자, 4번은 이거는 유사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요. 5번은 전혀 딴 얘기죠. 딴 얘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41번에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2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래요. 자,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그럼 어떤 학생도도 뭐예요? 모든 학생이죠. 모든 학생도, 즉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입니다. 자, 지금부터 반대 관계를 찾는 거네요. 자,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죠.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거짓이 될 거고요. 반대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하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거짓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이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대관계의 특성입니다.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언제 둘 다 거짓인 게 가능해요? 자,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가 참일 때, 자, 얘가 참일 때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일 때 어떤 학생은 연필 쓴다 거짓, 그리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도 거짓. 자, 이번에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이면 당연히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거짓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도 거짓이 되겠죠. 그렇게 둘 다 가능해집니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반대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볼게요. 자,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자, 지금 완결성이라고 했는데 완결성은 가능세계의 성질 중에 이거죠. 완결성. 모든 세계에서 임의 명제 P에 대해 P거나 나피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나피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P와 나피 중 하나는 참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꼭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완결성에 따르면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고 했어요. 쓰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써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도, 즉 모든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이거는 뭐다? 거짓입니다. 거짓이 되겠죠. 근데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가 존재하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러면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는 반대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반대관계 찾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라는 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반대관계고, 반대관계는 둘 다 거짓이 가능한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결성은 이 보기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1번 답이 안 되고 3번도 답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지울 수 있겠네요. 자, 2번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 속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자, 포괄성이라는 건 뭡니까? 포괄성이라는 건 여기 두 번째, 가능하면 가능세계가 존재한다예요. 가능하면 가능세가 존재하는 게 포괄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도, 모든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 그죠?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 그 속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가능하면 이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포괄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연필을 쓰지 않으면 그 세계 속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절대로 연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선지죠. 자, 그 다음에 4번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이거나 또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가 있겠군. 자,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 이거죠. 자, 이게 참일 때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될 거고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일 때, 자, 그러면 이거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일 때, 그때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도 거짓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반대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 반대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자, 일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성질, 그죠?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세계는 없다.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일관성에 따르면 가능세계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세계가 없다. 이거니까 반대관계로 일관성을 얘기할 수 없겠죠. 일단 반대관계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서 가능세계가 성립됐을 때 그때 둘 다 거짓인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예요. 그렇죠? 근데 일관성은 가능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관성으로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이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건 일관성이 아니라 포괄성이잖아요. 가능하면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능세계가 존재한다와 일관성은 또 매칭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9 수능 가능세계 지문과 그리고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